네, 경험적 사고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경험적 사고가 우리 저기 채널에 굉장히 인기 있는 정말요? 방송입니다. 오, 국제 몰랐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죠. 국내 뉴스보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국내 뉴스보다 국제 정세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특히 이게 전쟁 문제 같은 경우는 와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 서방발 뉴스들만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정보가 또 범람하지 않습니까? 뭐 재미나이한테만 물어봐도 뭐 딴 얘기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 와 맞습니다. 트위터는 네. 뭐 별천지입니다. 무슨 영상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란 미국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인가요? 승리를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다 전쟁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발표를 보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발표한 거는 아니다. 근데 호르무즈 거기 해협에서는 군사작전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아니다. 네 무슨 전쟁이 끝났냐? 우리는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소식부터 전해보겠습니다. 이게 전 좀 황당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 보도를 아예 안 해요? 네. 이제? 왜 안 했느냐? 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전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발발한 지 그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쭉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그 뭐 자막으로 아마 뜰 것 같은데 첫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약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미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네. 하나씩 그냥 읽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겠네요. 3월 1일에는 약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날 바로 필요하다면 훨씬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장기전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2에서 8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케인 합참의장은 군사 목표 달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걸 다 같은 날에 얘기한 거네요. 네, 2일 하루 동안에. 대통령, 전쟁부 장관, 합참의장이 다 입장이 달라. 네, 다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6일엔 또 무슨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은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일에는 궁극적 승리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전쟁 장기간 가는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9일 그 같은 날 CBS랑 인터뷰를 하면서 또 지금 전쟁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래서 곧 끝날 것처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일에는 헤그세스가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계속 전쟁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일 그 같은 날 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항복이라는 게 꼭 이란이 항복이라고 말을 해야 항복은 아닌 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군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작전이 종료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빨리 그만두고 싶어하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건 그냥 트럼프 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일 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겼다. 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 그러니까 이미 이겼는데 아직 끝은 아니고 끝내고 싶으면 이제 끝낼 거의 거야. 다 왔다. 거의 다 네, 왔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3일, 13일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잠깐 어제라고 봐야 돼요. 어젯밤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별 의미 없는 얘기네. 또 저 얘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추가 작전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란의 입장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새로 지도자로 선출된 종교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성명 내용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으로 공식적인 성명을 냈는데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이제 방송이 이제 낭독을 하는 식으로 성명을 읽었어요. 지금 그 모즈타바도 부상을 당한 걸로 공습 피해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 복수는 위대한 혁명 지도자의 순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에게 희생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순교한 아버지의 시신을 봤다. 그의 힘은 산처럼 굳건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그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교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이란이 이제 시아파가 중심인 나라예요. 네. 시아파의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한 거잖아요. 무함마드 이후에 이제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파가 이제 순니파라고 있었고 이 시아파는 저 기존의 이제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고 무함마드의 외손자인 후세인이라고 있었습니다. 후세인이 진짜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아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붙었는데 사실 시아파가 소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카르발라 전투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전투라고도 하고 그냥 참극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이 후세인 쪽에서 1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수만 명의 병사들하고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전쟁인 거죠. 영화 300 같은 그런 느낌. 300보다도 더 큰 이제 대비가 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말렸겠죠. 이거 가면 죽는 거다 이거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후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면은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은 누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죽을 줄 알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이제 죽었고 그걸 이제 순교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아파들은 기본적으로 순교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은 이제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순교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순교에 대해서. 시아파는 네. 거의 순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실수한 거예요. 네, 완전히 지금 네. 벌집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공습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공습이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180명이 넘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적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다 이건. 지금까지는 복수의 구체적인 형태가 일부만 나타났지만 곧 완전히 실현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강한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적에게 배상을 요구할 거다. 만약 적이 배상을 거부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만큼 적의 재산을 빼앗을 거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양의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당한 만큼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변 국가들,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모든 국가와 따뜻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의향이 있다. 그러나 적은 수년간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군사기지를 구축해왔다. 우리가 명확히 경고했던 대로 우리는 해당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미군 기지만을 공격했다. 불가피하게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다. 가능한 빨리 해당 기지들을 폐쇄할 것을 권고한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이미 한 번씩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빨리 나가라, 미군 나가라, 뭐 이런 시위들이 일어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미군 철수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건 뭐 거고.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다 쫓겨나가게 생겼네. 어쨌든 네,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반드시 계속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의 경험이 부족하고 적이 극도로 취약한 다른 전선을 공략하는 방안을 조사했고 다른 전선을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의 공격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또 이란의 입장이고요. 강경하네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조건을 이 상황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11일 날 X에 이제 올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첫째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 너네
그 전쟁 일으켰으니까 너네가 전쟁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침략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국제적 보장을 할 것. 이겁니다. 그래서 침략 재발에 관한 국제적 보장이라는 건 결국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철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미국이 못 받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요게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미국이 군함 투입해서 호송 작전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네. 트럼프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일단 믿는다면은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실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큰일 났구나. 네, 트럼프가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거. 네. 왜냐하면 조금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군함으로 호송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일단은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매우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를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기뢰를 그냥 몇 개 뿌려놓기만 해도 그냥 봉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군함이 이제 그 소해함이라고 하는데 소해함이 가가지고 기뢰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평화 시기에는 기뢰 제거는 평화 시기에 할 수 있는 거지 전쟁 중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거 하고 있으면 바로 공격당해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어차피 인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기뢰 제거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골 때린 건 뭐냐면 이란이 기뢰 뿌렸다라고 말만 해도 거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혹시 예. 어차피 사실 확인을 하실 수 없지만 그렇죠. 예, 뭐 피해가 크니까 가서 죽으면 사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협박만으로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길 막는 게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기뢰가 아니라도 그냥 주변에 미사일 몇 발 쏴버리면 그 누가 거길 가겠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해군을 거기서 그래서 뭐 군함을 뭐 거기에 투입한다. 그 군함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맞아가지고 기뢰 맞아가지고. 이게 유조선뿐만 아니라 군함이 가도 네. 그냥 똑같은 신세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군함 그 함장 중에 누가 거길 가겠다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명령하면 아마 옷 벗고 그냥 나가버릴걸요. 네. 자기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거. 네.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무섭다. 저렇게 들으니까 무서워요. 기뢰를 네. 제거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너네 가봐. 네. 가서 당하면은 다 제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았구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그리고 무섭네요. 기뢰라는 게 물 위에 떠 있는 기뢰도 있지만 물 밑에 이렇게 잠겨 있는 기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 기뢰를 그 부설을 하는 것 자체가 기뢰 부설함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기뢰 부설함이 없어도 기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수중 그 뭐 스쿠버 다이버 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있냐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들이 여기를 못 가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 예. 그러니까 모든 배는 다닐 때 그 보험을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네. 사고가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근데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엄청 비싸게 내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 그 보험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조선 같은 엄청 큰 배,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하나가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 보험회사가 연대해가지고 여러 지분 쪼개가지고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세월호 터졌을 때도 세월호 보험금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무슨 보험회사랑 어떻게 연결되느니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국제보험의 중심지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보험 관련된 것들이 다 취합돼가지고 그 안에서 보험 산업이 아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제보험 산업이. 그래서 이 배에 여러 쪼개기 방식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불안이 발생을 하면 이 보험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니는 거는 보험 적용 안 해줍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배도 거기를 못 다니는 거죠. 네. 이 트럼프가 아무리 여기 안전하다고 얘기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도 못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그럼 미국이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무슨 헛소리냐. 지금 보험 구조를 알고 하는 소리냐. 이게 보험에서 하나가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지금 뭘 아예 모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뭐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이 보험 구조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그거 네. 자기들 그 회사 기밀인데 그걸 왜 내놔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보험 어떻게 설계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하루 이틀 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거군요. 그냥 진짜, 생각나는 거. 그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진짜 뭐 미국의 미군들 입장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이거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책도 없이. 일단 대통령이 시키니까 참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미국 군함 투입한다 이것도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근데 트럼프와 미국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뭐 이걸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중동에 투입된 미국의 항공모함에 변기가 막힌 문제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미국이 일부러 퍼뜨린 가짜 뉴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심리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란을 그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변기가 막힌 것 자체는 이제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전쟁을 못할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닌데 일부러 퍼뜨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이 횡설수설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락가락 정도가 아니라 횡설수설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관해서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일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란 공격을 결정한 게 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그다음에 쿠슈너 자기 사위죠. 이 네 사람한테서 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뭐냐면 아니 전쟁이라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자기 확신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보좌관들이 얘기해줘서 그냥 한 거야라고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일에 또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무슨 얘기했냐면 이 전쟁을 한 게 사실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한 거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란이 미군 기지 공격할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맞으니까 그럼 안 되니까 미국이 먼저 공격한 거다. 이런 식의 이스라엘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마가 진영에서도 루비오가 지금 최악의 발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뭐냐면은 일이 잘 되면 이거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하자고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너무나 그런 타입이죠. 그렇죠. 작은 공도 자기 건데 예. 지금 난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날 다르게 얘기하는 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쟁이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전략도 없고 목표도 없고 출구도 없이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 성공한 거 보고 얘가 완전히 그냥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야 이렇게 전쟁이 간단하고 좋은 거였어? 이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네, 이란도 가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정보를 주는 그 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란은 베네수엘라랑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합참의장이 제일 크게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털시 게버드라고 국가정보국 국장 이 사람은 이란에 핵무기 없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걸 트럼프가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면은 그 자기가 정보 수장이면 대통령이 자기 정보 보고를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옷을 벗든지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약간 지금 털시 게버드는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침묵을 했어요. 네. 그냥 입막음을 당한 건지 뭐 입틀막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에 사고 패턴의 흐름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주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입틀막 당하는 거예요. 지금. 경노하니까 윤석열을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 입틀막하고 조용히 하고 네 그럼 하자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된 될 때는 거예요. 되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거의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없다. 예, 그런 심각한 문제고 그 영국의 이제 파이널시 타임즈에서 미국 담당 편집장 에드워드 루스라고 있는데 10일에 칼럼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오락가락 이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협상이나 군사 대응에서 미국의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또 타코하고 있다 지금 겁먹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 이란이 네.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도 트럼프가 또 사고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더 강경하게 공습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비가 돼야 되는 거네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전쟁과 상관이 없냐? 지금 상관이 점점 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를 뽑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사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일단은 사드라는 것 자체가 되게 희귀한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7개밖에 없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두 개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아, 지금.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지금 다 맛이 갔다. 혹은 중동에 3개가 지금 맛이 갔다라는. 중동에 3개. 예, 2개 혹은 3개가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는 레이더 공격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못 쓰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예요? 네. 4개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란이 막 미사일을 쏘면 사드로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네. 다 쏘고 나니까 미사일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사대랑 레이더는 있는데 미사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반출한 건 미사일만 반출을 했습니다. 일단 네, 발사대랑 레이더는 그대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마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사일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사일 차출해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발사대나 레이더를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망가지면 그것도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근데 레이더가 고장나면 미사일이 있으나 마나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더가 사실 핵심이죠. 그럼 지금 이제 중동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포격당한 일도 있고 지금 네. 미사일이 떨어진 걸로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반출한다는 거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입장, 공개적인 입장은 이거 나가는 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긴 하셨거든요. 네,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번에 사드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반대해 왔다라는 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드를 가져간 걸 우리 정부가 과연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네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비밀 작전하듯이 막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산에 그 수송기가 자꾸 뜨는데 저게 뭘까요?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주민들이 계속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떴다 앉았다가 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 과연 통보를 했냐 주한미군이. 네네. 통보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의무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가져간다면 그냥 자기 거 가져가는 거라서 우리가 막을 뭐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실정이 이제 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인가 이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아무리 사드가 미국 거라고 해도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지금 그 배치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땅을 무단은 아니죠. 정부가 이제 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를 이제 내준 거예요. 주민들 쫓아내고 주민들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해 왔잖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거기를 내줬는데 미국이 갑자기 야 우리 밖에서 필요한데 그리고 그냥 슉 가져가 버렸어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뭐 국민들의 동의나 정부의 동의도 필요 없고
그냥 쭉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도대체 우리가 계속 미국한테 저 기지를 제공하는 게 맞냐?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많은 국민들의 반대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명동에 이것 때문에 문 닫은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중국이 그 한한령이죠. 그쵸, 한한령 그쵸. 때려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진 게 사실 이때부터입니다. 이게 박근혜가 사드 갑자기 도입하는 바람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없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거네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가져간 뒤에 다시 안 갖다 놔도 안 돌려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주한미군의 이익인 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드 철거 투쟁을 했었던 건데 그때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서요. 네, 안보에 아주 필요한 거다.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오는 거다. 미국 때문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막 지네 마음대로 왔다리 하는데 우리 안보 전략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더 열받는 거 국힘당이 이걸 가지고 주한미군 전력이 막 빠져나간다. 이거 대책 있냐 막 하면서 정부 막 욕하잖아요. 미국한테 뭐라고 해야죠 그거. 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이 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나 진짜 이걸 보면서 나 국힘당한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냐 이걸.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미국이 자기들 군대고 자기들 무기니까 그 당연히 자기들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미군들 같은 경우는요. 미군 이동하는 거 다 그 나라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막 강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이란 전쟁, 이란 이제 침공 초기에 스페인에서 우리 활주로 쓰지 마 이래 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은. 그렇죠. 네, 똑같이 미군 기지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너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이랑 어썬다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을 안 하고 발을 빼버리고 그걸 옹호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중에 또 걱정되는 게 한미연합훈련인데요. 지금 9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요거 관련된 소식이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일단 어떤 상태냐면요. 원래 이제 9일날 시작하기 전에 3일부터 위기관리 연습이라고 해서 약간 사전 훈련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9일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3일에 시작한 이 위기관리 연습이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불명의 이유로 지연이 됐고 그래서 9일날 원래 작전 개시 시각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날 지금 훈련을 시작한 건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보도가 없구나. 무슨 작은 사진 막 이렇게 부대 움직이는 예전 사진 같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국방부에서 보통 기자들한테 불러요. 야, 우리 오늘 뭐 하니까 와서 맞아요, 이거 사진 찍고 가. 막 이렇게 뭐 하거든요. 발사하는 거 막 어마어마한 거 막 사진 막 나오잖아요. 네. 원래 막 육상 막 그렇죠. 해군 막 올라오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야전 훈련인데 그 후반부에 하는 거고 지금 초반부다. 초반부는 보통 이제 벙커에서 막 그 컴퓨터 켜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지휘부 훈련. 네, 그런 거 이제 사진 찍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안 나오는데 웃긴 건 뭐냐면은 9일날 원래 훈련을 시작하면은 아마 성남에 있을 거예요. CP 탱고라는 지하 벙커가 있어요. 여기가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전쟁 나면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지휘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에서 이제 파견한 그 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브런슨 사령관이 안 왔다는 거예요. 평택 기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니고 아무튼 첫날 9일날, 네. 10일날도 밤 늦게야 왔다는 거예요. 계속 안 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훈련 제대로 시작한 거 맞냐? 이거 하러 여기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아니 화상으로 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은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이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의문이 들고 이거 이란 전쟁 때문에 그 무기 운송 이거 하느라고 브런슨 사령관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은
태국에서 코브라 골드라는 훈련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3월 6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 끝나고 이제 지금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주한미군이 여기에 뭐 중요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훈련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가가지고 한국군이랑 주한미군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훈련이 뭐 하는 훈련이냐면 미국과 태국이 주재를 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훈련인데 여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아까 얘기했던 3일부터 시작하는 위기관리 연습은 그냥 통신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네. 직접 와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태국에 있으면서 그거 뭐 그냥 통신으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보고받고 이런 식으로 좀 했다는 거고. 그러면 왜 이 훈련을 꼭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반드시 이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달력이 표시됐으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국을 견제하는 코브라 골드에 더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기만 고조시켜 놓고 북한의 도발하고 북한의 반발만 불러오는 훈련밖에 안 되는데 명분은 전자권 회수를 하려면 우리 정부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주한미군이 너무 믿어. 와, 한국군이 그냥 혼자 해도 너무 잘한다. 자, 전자권을 오늘부터 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당장 뺏어 와야 되는 거죠. 당장 뺏고 다음부터는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로 보나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뭔가 하여튼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화적 사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